그래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궁극적으로 하는 일은 뭐냐면 회계 문제든 분류 문제든 다 똑같습니다. 어떤 목적이 되는 목적 함수가 있어요. 회계 문제에서는 그 목적 함수가 주로 mean squared error가 되고요. 그 목적 함수를 최소로 만들어줄 수 있는 코에피션트들을 찾는 게 머신러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네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얘네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문제에서는 규제가 없는 경우에는 단순하게 mean squared error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리치, 라쏘, 엘라스틱 넷과 같은 문제에서는 MSE를 의도적으로 더 키워버린 그런 W 함수들을 W에 대한 함수를 만들어서 그 W 값이 언제일 때 mean squared error가 최소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선형 방정식을 푼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외에 위치, 라쏘, 엘라스틱 넷과 같은 여러 가지 함수들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W들을 찾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W에 대한 목적 함수는 W에 대한 함수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값 Y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죠. 그렇죠? 머신러닝은 훈련 데이터와 훈련 레이블이 제공이 됩니다. 그죠? 2차원 배열 X하고요. 1차원 배열 Y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누고 뭐 등등등 해서 X라고 하는 배열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X 배열이 존재하죠. 그렇죠? IJ 행하고 열 번호잖아요. 그죠? I번째, J번째 이렇게 해서 원소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훈련 세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X 값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훈련 레이블이 있기 때문에 Y 값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건 뭐예요? W를 결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MSE는 예를 들어 W1 하나만 W0 하나만 생각을 해볼까요? W0 하나만 생각을 해보면 J는 W0의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죠. 그렇지 않아요? 다 풀어 헤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요 안쪽에 있는 내용을 이게 제곱이니까 풀어 헤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W0의 제곱 더하기 뭐 그다음에 숫자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W0 더하기 B 요런 문장이 되겠죠. 그쵸? 이 안쪽을 계산을 해보면 그럼 이 목적 함수는 W0에 대해서 2차 함수란 말이에요. 그죠?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죠. 최소값 어디예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를 어떻게 이때 여기에 W0가 얼마냐? 여기 W0가 얼마냐? 이거를 찾는 문제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고등학교 때 이거 많이 해보지 않으셨어요? 2차 함수에서 여기 최소값이 되는 W0의 위치 찾기. 고등학교 때는 여기 독립변수가 X여가지고 그쵸? 이거 미분하잖아요. dy, dx. 미분 나오니까 또 그렇죠? 아, 듣기 싫어. 그렇죠? 또. 네. 그래서 x가 0일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W0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 W0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W0가 언제일 때냐면 마이너스 2분의 알파일 때 최소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미분으로 직접 이용해서 그런 거고 어쨌든 결국은 W0라는 거에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그 2차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맞죠? 자, 그럼 이번에는 W1에 대해서 얘를 풀어볼까요? W1에 대해서 풀어보면 목적 함수는 다 정리를 하게 되면
정리를 하게 되면 W1 앞에 어떤 개수가 있을 거고요. 이거의 제곱. 그죠? 더하기. 그 다음에 B, W1. 그 다음 더하기 C.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네. W1에 대해서 2차 항이 제곱했으니까 2차 항이 나올 거고, W1에 1차 항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J를 최소로 만들어줄 수 있는 W가 뭐냐를 찾는 문제란 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2차 함수에서 어디? 요 최소값이 어디냐를 찾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차 함수가 있으면 2차 함수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최소값이 나오는 거고요. 그죠? 2차 함수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최소값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즉 회귀에서의 목적함수인 mean squared error를 최소화하는 문제는요. W에 대한 2차 함수에서 그 2차 함수의 최소값이 되는 W 값을 찾는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찾아가느냐예요.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그 값을 어떻게 최소값을 찾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고, 그 방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거를 이번 시간에 다룰 겁니다. 자, 우리의 목적 아시겠죠?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어떤 2차 함수가 있어요. W에 대한 2차 함수가 있는데 그 W에 대한 2차 함수에서 어디가 최소값이냐라고 하는 걸 찾고 싶은 거예요. 어디가 최소값이냐를 찾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네. 그게 회귀에서의 목적 함수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W를 찾는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죠. 구글 콜앱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머신러닝 7번째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하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사하강법. 자, 일단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콜앱하고 연결해 주시고요. 경사하강법의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목적함수의 최소값이 되는 이 위치에 W 값이 얼마냐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최소값이 되는 위치는 여기일 거다라는 걸 아는데 거기에서의 W 값이 얼마냐 라는 게 우리 머신러닝에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목적 함수는 W의 몇 차 함수다? W의 2차 함수다. 그래서 결국 그 머신러닝의 거의 모든 문제들은 바로 2차 함수에서의 최소값의 위치를 찾아가는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는 우리가 이거를 미분을 이용해서 했었었는데요.
프로그램으로 알고리즘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마치 산을 내려가는 그런 동작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유를 하자면 자,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다가 좀 날이 어두워졌어요. 이제 길을 찾아서 내려가야 돼. 근데 산속에서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산속에서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평지로 가면 이렇게 평지를 찾아가게 되면 그죠? 그 산을 벗어나게 될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평지를 찾을 수 있겠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자, 길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산에 여기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 뭐 이 위치에서 방향을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어떤 방향? 내려갈 수 있는 방향을 정하는 거죠. 내려갈 수 있는 방향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으로 아니면 발로 이렇게 만져보는 거죠. 오르막길이냐 내리막길이냐. 걸어보면 알잖아요. 그죠? 걸어보면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이게 경사란 말이에요. 그죠? 그 경사를 몸으로 느껴서 어떻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사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내려갔어요. 자, 그럼 그 위치에서도 다시 또 걸어보는 거예요. 그죠?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또 걸어보면 걷는데 힘든 구간이 있을 거고 걷는데 좀 수월하게 가는 부분이 있을까? 이쪽이 내려가는 거네 하고 그쪽 방향으로 내려가겠죠. 그렇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어디에 도달할 수 있겠다? 여기에 도달할 수 있겠다. 평지에 도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죠. 그렇죠?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내려가는 방향을 평지로 가는 방향을 찾아서 그 방향으로 움직이겠다. 자, 평지로 가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이냐면 내가 서 있는 위치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기 서 있든 그 위치가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서도 내려가는 방향은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만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평지에 도달하게 될 거고요. 내가 여기 서 있더라도 내려가는 방향을만 잘 찾을 수가 있으면 그쪽으로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반복하는 횟수가 문제이긴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평지에 도달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려가는 방향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찾느냐? 예요. 그 점에서의 기울기.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이차 함수의 기울기를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요. 이 그레디언트가 만약에 양수인 경우에는 직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이잖아요. 그죠?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곡선의 기울기, 만나는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했을 때 그게 양수이면 그 반대 방향으로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서 있는 위치를 여기라고 해야 되겠군요. 서 있는 위치에서 곡선의 기울기를 계산을 했는데 이게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잖아요. 그죠? 그렇죠? 기울기가 음수이면 그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서 있었던 W의 위치는 여기가 W 이닛이라고 할게요. W 이닛이면 여기에서 기울기가 양수이면 그 기울기의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W 값을 줄여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이면 W 값을 줄여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위치에서 여기가 최초 위치였었다라고 하면
그 위치에서 기울기가 음수이면 반대로 W의 크기를 키워주면 돼요. 이거는 커지는 거잖아요. W의 값이 원래 있었던 값보다 커지는 거죠. 그쵸? W, 접선의 기울기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이면 W를 키워주고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이면 W를 줄여주면 돼요. 그런 식으로 그 이동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동하다 보면 결국은 어디에 도달하게 될 거다? 평평한 평지에 도달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경사하강법의 생각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지금까지 했었던 것들을 조금만 말로 정리를 해드리면 머신러닝의 목적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머신러닝의 목적은 목적 함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비형 함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선실 함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목적 함수를 최소로 만드는 배수들을 찾는 것이다. W들을 찾는 것이다. W0, W1 등등등 이런 배수들을 찾는 게 머신러닝의 목적이다. 그런데 그 목적 함수가 거의 대부분 W의 제곱, 이 목적 함수가 회귀 문제인 경우 목적 함수는 mean squared error예요. mean squared error가 W들의 함수인 거죠. W들의 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mean squared error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무엇을 찾는 거다? W들을 찾는 거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수식을 풀어보니까 결국 목적 함수가 W에 대한 2차 함수이더라. 그죠? 그래서 결국 무엇과 비슷해지게 되냐면 회귀 문제에서는 W에 대한 2차 함수에서 최소값의 위치를 찾는 문제와 비슷하게 되더라. 이거랑 다를 게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럼 이거를 찾는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W에 대한 2차 함수에서의 최소값의 위치를 찾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경사하강법이다라는 겁니다. 경사하강법의 생각은 임의의 위치에서 시작을 해서 그 목적 함수의 임의의 위치에서 생각해서 그 임의의 위치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위치를 이동시키는 그런 방법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목적 함수의 임의의 위치에서 아무 위치에서나 시작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 위치에서나 시작하되 그 위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거를 수학에서는 그레디언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최소값으로 가는 위치를 어떻게 현재 위치에서 접선의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시킨다. 계산하고 접선의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접선의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W 값을 변경 시킨다. 예요. 이거를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위 과정을 충분히만 반복하면 결국 어디에 도달할 수 있다? 최소값의 위치에 최소값이 목적 함수가 최소값이 되는 이게 경사하강법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의 목적은 이 위치를 여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W 값이 얼마일 거냐 이거를 찾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려져 있는 함수는 목적 함수를 우리가 2차원 평면상에서 그린 거예요. JW라고 하는 W에 대한 2차 함수를 우리가 XY 축에다 2차 평면에다 그린 거란 말이에요. 목적 함수의 아무 위치나 상관이 없어요. 여기가 됐든 상관없어요. 아무 위치에서는 시작을 하되 거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을 해봐서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해봐서 그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기울기의 반대 방향이란 얘기는 뭐냐면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에는 왼쪽으로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이동시키자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올라가려고 하는 방향이면 그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내려가는 방향이면 그 방향으로 내려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했을 때 양수가 나오면 여기 있는 위치에서 알파만큼 빼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게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인 거예요. 만약에 그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버리는 거예요. W에서 W 플러스 알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접선의 기울기와는 반대 방향으로 W 값을 변경한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걸 어떻게 하겠다? 이거를 충분히만 반복하면 충분히만 내려오고라고 하는 것을 몇 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만 반복하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최소값의 위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이게 경사하강법의 생각인 겁니다. 네, 아셨죠? 네. 자, 우선 그러면 그래프를 2차 함수로 한번 그려볼까요? 2차 함수로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W를요. numpy.a range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임포트 문이 좀 필요하겠네요. 우리 임포트 하나도 안 했죠. 네. 임포트를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numpy. 일단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먼저 넣을게요. numpy matplotlib import matplotlib.pyplot 일단은 요거 두 개만 할게요. 판다스까지도 할까요? 사이클론까지는 필요할 때 쓸게요. 그건 필요할 때 쓰고 일단 요거 세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만 임포트를 하시고요. 자, W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numpy.a range 범위를 이용해서 배열을 만들어주는 함수죠. 스타트, 스탑, 스텝을 주시면 되고요. -5부터 할게요. -5부터 5까지. 그 다음에 구간을 0.001씩 증가를 시킬게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5에서 그 다음에는 -4.999 그 다음에 -4.998 4.997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배열을 만든 거예요. -5 그 다음에는 -0.4
죄송합니다. 4점 마이너스 4.999. 그 다음에는 중간에 마이너스 4.998 이런 식으로 0.001씩 증가를 시키는 거죠. 증가를 시키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거냐면 4. 플러스 4.998 그다음 플러스 4.999 이렇게 되겠죠. 5.0은 포함이 안 되는 거고 포함이 안 되고 이런 배열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배열을 만들고요. y는 w의 제곱 이런 모든 값들의 제곱이란 얘기죠.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25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999 제곱하면 뭐 24점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제곱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를 시각화를 해보죠. 이거를 시각화를 하면 plt.w와 y 플롯 plt.플롯 이렇게 하시면 되고 w를 x축에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고요. y를 여기를 우리 손실함수라고 할까요? 목적함수 로스 손실함수라고 써보죠. 손실함수 plt.grid라고 하시고요. plt.xlabel 여기 w라고 할게요. plt.loss ylabel plt.show 우리는 이 함수가 w가 0일 때 최소값이 된다는 거 알아요. 그죠? 이거 이런 함수잖아요. y는 w 제곱이란 뜻이잖아요. w가 0일 때 y는 최소값이에요. 그림만 봐도 알잖아요. 그죠? y가 0이 아니면 y가 뭐 마이너스 1이거나 그죠? 네. 마이너스 2거나 플러스 2거나 어쨌든 0과 다르기만 하면 제곱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값들은 0보다는 클 거 아니에요. 그죠? w가 0일 때 제로가 된다는 건 알아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한테 최소값이 얼마냐, w가 얼마일 때 최소값이냐 라고 하는 거를 찾게끔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목적을. 사람은 금방 요것만 딱 보면 w가 0일 때 최소값이네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근데 컴퓨터한테는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까? 어떻게 하라고 시켜야 될 거냐 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 점에서부터나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다 그러면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란 말이에요. 그럼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갔겠죠? 어떻게 해요? 최소값의 위치에 조금 더 가까워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위치에서 또 접선을 그려요. 접선을 그려보니까 역시나 마이너스죠? 그럼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또 역시나 최소값의 위치에 조금 더 가까워졌죠. 이게 마치 경사를 따라서 산을 내려오는 것과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반대쪽에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반대쪽에 있어도요. 여기서의 경사를 생각을 해봐요. 경사를 생각하니까 이게 양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W값을 줄여요. W값 원래 위치에서 W값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니까 어디에 가까워졌어요? 최소값의 위치에 가서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 이동시킨 위치에서 다시 그레디언트를 또 계산을 해요. 역시나 플러스니까 다시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요. 이런 식으로 이동하다 보면 결국은 어딘가에 W가 0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 목적함수 회귀 문제의 경우 목적함수는 mean squared error인데 mean squared error를 풀어보면 결국은 W에 대한 이차 함수다. 가장 간단한 이차 함수를 우리는 그려본 거예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차 함수라는 건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x 마이너스 뭐 알파의 제곱 더하기 뭐 b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이차 함수인데 이 이차 함수에서 최소값은 x가 알파일 때
y는 b가 최소값이라면.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w 제곱이라고 하는 것만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한 겁니다. 생각을 한 거고. 자, 그러면 위쪽에 있는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임의의 위치에서 시작을 하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의 기울기를 계산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w 값을 이동시키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임의의 w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임의의 w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init, 시작값이어서 이거를 init이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를 마이너스 4라고 할 겁니다. 마이너스 4. 선택한 W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W init이죠. 목적 함수에 다시 얘기하면 비용 함수에 손실 함수 목적이나 비용이나 손실이나 다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그랬죠. 비용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레드라고 해요. 그레드. E 곱하기 W init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는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y는 x 제곱을 이거를 미분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dy dx 혹은 뭐 y 프라임이라고 쓰기도 하죠. 라고도 쓰기도 하는데 이게 2x가 돼요. 증명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일반적으로 x의 n승을 미분하게 되면 n 곱하기 x의 n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이게 미분이고요.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에서 공부한 게 뭐였었냐면 이 미분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우리는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W가 마이너스 4일 때의 그 위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을 하려면 W가 4일 때는 여기죠. 여기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지금 이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어? 어? 이렇게 만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냐 이거를 계산하고 싶은 건데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이게 y는 w의 제곱이기 때문에 미분한 값이 2w란 말이에요. 그리고 w가 어디에서? w가 마이너스 4에서예요.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다? 2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8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 이해되십니까? 네. 미분한 값이 왜 접선의 기울기가 되느냐부터를 먼저 설명을 잠깐 좀 드리면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계산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있고요. 여기가 있어요. 여기를 통과하는 직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x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때 y는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게 기울기잖아요. 그죠? 이 직선의 기울기는 x가 증가한 값분의 y가 증가한 값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x가 이만큼 증가를 했고요. y는 여기서 얼마만큼 증가를 했냐면 5만큼 증가를 했어요. 그럼 이때 기울기는 2.5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이동을 시켜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기가 참 애매하네요. 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자, 그럼 여기는 얼마냐? 여기와 여기가 만나는 점이죠. 그죠?
요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요게 x의 증가분이고 이게 y의 증가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직선의 기울기. 자, 이거를 점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만나는 점을 점점 이쪽으로 이동시켜 오면, 그죠? 이쪽은 이쪽으로 이동시켜 오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쪽으로 이동시켜 오면, 결국은 요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이 점에서 만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x는 굉장히 좁혀오면서 그 기울기를 점점 계산하다 보면 그게 결국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그 개념이 뭐냐면 x값 더하기 h 빼기 x값 빼기 h, 그 다음에 f x 플러스 h 빼기 f x 마이너스 h. 자, 이게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냥 두 점 간의 직선의 기울기란 말이에요. 여기가 여기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와 여기. 어떤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하고 싶으면 여기서 플러스 h, 여기서 마이너스 h. 이건 너무 간격이 좀 애매한가? 그 x 플러스 h와 x 마이너스 h에서의 y값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x의 증가분이 되는 거고 이게 y의 증가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h 값을 어디로 가깝게 가져가요? 0으로 가깝게 가져가요. 점점. 그게 미분 개념이란 말이에요. h를 점점 0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게 어디에 기울기가 된다? 한 점에서 만나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수학에서 얘기했었던 미분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듣고 넘기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요거 하나만 일단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x의 n승을 미분을 하면 n 곱하기 x의 n 마이너스 1승이다. 그래서 이게 미분값이다. 그래서 x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2의 x다. 그래서 w제곱이기 때문에 2 곱하기 w라고 쓴 거예요. 그게 w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새로운 점. 최초의 위치에서 처음 위치에서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약간 이동하자라는 코드는 뭐냐면 이거를 WNEXT라고 할까요? WNEXT는 현재 위치에서 처음 위치에서 빼기 그레디언트 반대 방향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곱하기 이게 그레디언트 반대 방향이란 뜻이에요. 그레디언트가 음수이면 음수 빼기 음수니까 W가 더 커지게 되는 거고요. 그레디언트가 양수이면 원래 값에서 빼기가 되는 거니까 값이 왼쪽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냥 이거는 무조건 곱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만큼 내려가는 정도냐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중요한 건 사실은 중요하긴 한데 그냥 무조건 그레디언트 크기만큼 내려가지 말고 그 그레디언트에서 약간만 이동시켜 보자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8이면 0.8만 움직이는 거고 여기가 4면 0.4만 움직이자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출력해 볼까요? WNEXT를 출력을 해봤어요. 그레드, 위쪽 그레드가 계산이 안 됐나 보군요. 네. 얼마가 됐어요? 마이너스 4에서 어디로 옮겨갔죠? 마이너스 3.2로 옮겨갔죠. 코드 이해되십니까? 자, 제일 처음에 우리는 어디 있었냐면 W가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했어요. 그게 그래드.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8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버린 거예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8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무조건 8이라고 하지 말고 거기다 약간만 그렇게 해서 요만큼만 이동시키니까 여기가 어떻게 됐냐면 마이너스 3.2가 된 거죠.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2로 옮겨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또 한 번 반복한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그레디언트를 또 계산하면 되죠. 계산 공식은 이거랑 똑같아요. 그죠? 2 곱하기 마이너스 3.2. 그죠?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6.4가 나오겠죠? 여기에 0.2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W 이닛은 얼마가 될까요? 여기서의 아까 이제는 위치는 마이너스 3.2에다가 빼기 마이너스 6.4 곱하기 0.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시 오른쪽으로 살짝 또 움직이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2로 마이너스 3.2에서 뭐 마이너스 3.0으로 마이너스 3.0에서 뭐 마이너스 2.9로 이런 식으로 점점 어디를 향해 가게 되겠다? 평지를 향해서 가게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한 번밖에 반복을 안 했어요. 그죠? 임의의 위치에서 시작을 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W 값을 변경시키자.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라는 의미예요. 반대 방향으로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약간만 원래 위치에서 변경시키자. 변경시켰더니 어떻게 되더라? 조금 더 최소값의 위치에서 조금 더 가까워졌다라는 의미. 조금 더 가까워졌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를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가 아니라 플러스 4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를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여기 다시 실행하시고 여기 실행하시고 여기를 시작해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4에서 어디로 움직였어요? 3.2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네. 여기에서 내려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서 W는 4에서 내려가겠다.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기울기를 계산한 거예요. 기울기를 계산해 보니까 8이 나온 거죠. 그래서 원래 위치 4에서 빼기 8 곱하기 0.2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0.8이니까 3.2가 여기에서 살짝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0.8만큼 움직이게 된 거죠. 왼쪽으로. 그래서 이동시켜진 그 점이 얼마냐면 3.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다시 한번 기울기 계산해서 다시 이동시키고 하다 보면 결국 어디에 가까워지게 될 거다? 여기 있는 최소값의 위치에 가까워지지 않겠느냐? 이 단순한 생각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요 몇 번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반복문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경사각형법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그 원리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거의 11시 48분이 돼버렸죠. 한 10분만 쉬고요, 여러분들. 10분만 쉬고 요거를 제가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보여드릴게요. 그까지만 하고 저희가 점심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할까요? 네. 그냥 딱 하고서 점심시간 조금 일찍 가질까요?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이렇게 설명해드린 내용을요. 반복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번 반복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일단 함수를 만드는 건 조금 이따가 해보고요. 자, 우리는 W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W는 numpy.a range -5에서부터 5까지
0.001씩 늘려나가는, 그 다음에 비용함수는 w의 제곱. 자, 일단 얘가 먼저 그려줘야 되겠죠. 이거를 플러스로 하고 w와 로스 위쪽이랑 똑같아요. 이거 그려주는 거는 w랑 로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컬러만 줄게요. 컬러를 다크 그레이 plt.show. 위쪽에서 그려진 그 그래프랑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그 옵션 같은 것들은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처리를 할게요. 자, 여기까지는 비용함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비용함수를 그린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로스의 최소값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면 어딘지 금방 드러나는데 여기가 최소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데요. 근데 여기라고 하는 걸 모른다고, 컴퓨터는 이걸 모른다고 가정하고 임의의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임의의 위치에서 이동하기 위해서 임의의 W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 자, 이 W가 뭐냐면 아까 위에서 제가 변수를 만들었던 W 이닛이에요. 일단은 그냥 4라고 먼저 할게요. 4라고 하고요. 자, 그럼 거기에서의 그 손실값, 그 로스 이닛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W 이닛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뭐 때문에 그린 거냐면 이건 점 찍으려고.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되어서 나가는지를 그려보기 위해서 점 찍으려고 이걸 계산해 본 거예요. 이거는 그 임의의 시작값에서의 그 목적함수 리턴값이에요. 자, 이거는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죠. 산점도로 그리시면 돼요. 스타터. W 이닛을 X에다 갖다 넣으시면 되고요. 로스 이닛을 넣으시면 돼요. 일단 레이블은 여기는 0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볼까요? 자, 여기서 시작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시작하겠다. 점이 지금 여기 찍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4라는 걸 알고 W가 4일 때 Y가 얼마냐? 4, 16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곡선 위에다가 우리는 지금 Y는 W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곡선 위에다 점을 찍으려면 W 제곱 계산해야 X하고 Y 넣고서 여기다 점을 찍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여기까지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 그렸고요. 제가 여기서 학습률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learning rate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 0.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주석이 되면 안 되고요. 자, 얘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위쪽에서 보시면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그레디언트가 양수면 W를 왼쪽으로, 그레디언트가 음수면 W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크기로 이동시킬 거냐. 그레디언트의 0.1만큼 이동시킬 거냐, 그레디언트 0.2만큼 이동시킬 거냐. 이 숫자가 커지면 이동하는 정도도 더 커지겠죠. 이 숫자가 작아지면 W가 이동되는 정도도 작아지겠죠. 그거를 정의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이동할지를 결정하는 양이에요.
그레디언트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이동할지를 결정하는 파라미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움직일 거냐, 더 적게 움직일 거냐라고 하는 그거를 결정하는 게 러닝 레이트인데 이거를 일단은 0.1로 하겠다. 0.1로 하겠다고요. 자,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 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숫자가 필요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for, in, range. 일단 10번만 반복을 할게요. 10번 반복. 10번을 반복하겠다예요. 10번을 반복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10번을 반복하겠다. 아까 어떤 거? W 위치에서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W 이동시키고 다시 이동된 위치에서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다시 이동시키고 그런 과정을 몇 번 반복하겠다? 10번 반복하겠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현재 위치에서 무엇을 계산하죠? 그레디언트를 계산하자잖아요. 그죠? 그레드라고 할게요. 아까 그레디언트는 W의 제곱이기 때문에 2 곱하기 W라고 하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게 그레디언트. 현재 위치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현재 위치를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 다시 얘기하면 그레디언트가 감소하는 방향. 그레디언트가 감소하는 방향. 그레디언트가 감소하는 방향이라고 할게요. 그레디언트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약간 이동시킨다. 이거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위에서 했었던 W next라고 하는 변수예요. next. 현재 위치가 W init 빼기 그레디언트 위에서 계산한 그레디언트 곱하기 무엇? learning rate. 자, 이거 어려운 것 같지만 아까 위에서 했었던 그식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W는 4에서 그레디언트 계산한 다음에 4에서 그레디언트 곱하기 0.1을 빼주자. 그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위치가 마이너스 4였으면 마이너스 4에서의 그레디언트 계산한 다음에 그레디언트 곱하기 0.1을 빼주자. 그거잖아요. 그레디언트가 음수가 나오게 되면 W가 양수가 더해지는 게 되는 거고요. 그레디언트가 양수가 나오게 되면 양수를 빼주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그런 효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동한 위치가 어딘지를 계산해 볼까요? 이동한 위치에서의 y값을 찾아야 점을 찍을 수가 있잖아요. x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했을 거라는 건 알고 그러면 거기서 y를 알려면 점을 찍으려면 거기에서의 w 제곱을 계산해야 점을 찍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시각화하기 위해서 자 이거는 시각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동한 위치에서의 손실을 계산을 하는 거죠. 목적 함수 리턴가. 자, 이거를 저는 뭐라고 할 거냐면 로스 넥스트라고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얘의 제곱값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W 넥스트의 제곱만 계산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요거를 점으로 찍으면 되죠. 이게 W고 이게 거기에서의 Y 값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점으로만 찍으면 된단 말이에요. plt.scatter W next와 loss next를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레이블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 주려고 했는데 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얘가 요 반복하는 횟수가 여기서 필요하네요. 여기를 그냥 n이라고 하겠습니다. n. 여기를 n. 그러면 여기 레이블에다가 n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를 문자로 줄게요. 문자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자로 주시는 게. 자, 이게 한 턴이 끝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최초 값에서 그레디언트 계산했고요. 그레디언트의 마이너스 그 반대 방향으로 그레디언트가 플러스면 왼쪽으로 그레디언트가 마이너스면 오른쪽으로 곱하기 0.1 한 만큼 살짝 이동을 시켰고 그 이동한 위치가 어디인지 그걸 점을 찍기 위해서 계산해서 점을 찍어준 것 뿐이에요. 점을 찍어준 것 뿐이고 이제 다시 한번 포문을 반복하면 돼요. 다시 포문을 반복할 때에는 시작 위치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시작 위치가 이동한 위치가 시작 위치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4였었지만 그 다음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위치는 3.2에서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폼은 올라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요게 중요해요. 다음 이동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현재 위치를 바뀐 새 위치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시작하는 위치가 어디다? 이거다라는 얘기예요. 바뀐 위치, 지금 현재 바뀌어져 있는 위치가 그 다음 턴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현재 위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가장 중요한 로직이 뭐냐면 얼마만큼 이동을 시킨다. 이동시켰으면 그 다음 턴에서는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 요거 두 개예요. 요거 두 개. 되셨습니까? 실행해 보세요. 쭉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레이블을 표현해주면 점점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잘 보이실 거예요. plt.legend 넣어주시면 레이블들이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plt.grid를 하시면 그 점선들이 보일 거고요. plt.xlabel 여기가 x축이 w죠. w 값이에요. 그 다음에 plt.ylabel 여기 loss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색깔을 보십시오. 색깔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파란 색깔에서 노란색이 됐고요. 파란색에서 노란색이 됐고 노란색에서 초록색, 초록색에서 빨간색, 보라색, 갈색, 분홍색, 회색, 그다음 연두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점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점점 이동하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0을 향해 가고 있죠. 4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4에서부터 10번만 반복하니까 0에 굉장히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최소값을 W가 0에서 최소값이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찾지는 못했지만 10번 만에 여기 대충 보면 1보다 작겠죠. 한 0.1이나 0.2 정도 아닐까요? 근사값을 찾은 거예요. W가 0.1이나 0.2 정도면 최소값에 가깝다라고 하는 W의 근사값을 찾은 거랍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것은 최소값이 되는 위치의 W의 근사값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로직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로스는 그러니까 MSE죠. MSE는 W에 대한 2차 함수다. 그러면 W가 얼마일 때 최소값일 거냐?
우리는 그때 W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측값 계산할 때 W0 곱하기 W1의 X. 요 X 앞에 곱해지는 개수를 찾는 거잖아요. 그쵸? 이 W에 대한 2차 함수가 W 값이 얼마일 때 최소가 되는지를 찾으면 그 W 값이 선형회귀 공식에서의 W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형회귀 공식은 오차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선형회귀 공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 값이나 준 거예요. 이거 4라고 시작해도 되고요. 3이라고 시작해도 되고요. 마이너스 4라고 해도 되고요. 어떤 값을 써도 상관없어요. 어떤 값을 써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어디에서 어느 정도씩 이동을 시킬 거냐, 빠르게 이동시킬 거냐, 천천히 이동시킬 거냐라고 하는 거를 정해주는 값이고 그레디언트 디스턴트에서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현재 위치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그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현재 위치에서 위치를 이동시킨다. 그게 그 다음 위치예요. 그러니까 4에서 마이너스 3.2가 됐고 마이너스 3.2에서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3.0이 됐고 마이너스 3.0에서 뭐 마이너스 2.0이 됐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동을 시켰으면 반복을 해야 되는데 반복할 때 다시 여기가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바뀐 새로운 위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코드가 이제 그 다음 턴에서는 현재 위치는 바뀐 위치가 현재 위치다. 라고 한 다음에 똑같은 과정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내려가고 이러면서 여기를 가깝게 내려가게 돼요. 자, 제가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어디에서부터 이동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마이너스 4부터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를 마이너스 4로 바꿨어요. 어떻게 이동하고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쵸?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빠르게 이동할지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라고 얘기했죠. 자, 우리는 10번 동안 반복했지만 10번을 반복했지만 아직 완전한 최소값은 못 갔어요. 최소값의 근방까지는 갔고 근사값으로는 생각할 수가 있지만 정확한 값이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거를 키워버렸어요. 0.1에서 0.2로만 바꿔버렸어요. 실행해 볼까요? 자, 똑같은 10번 만에 어디로 갔어요? 0 근방으로 갔죠. 똑같은 10번 만에 처음에 훅 하고 뛰었어요. 또 훅 하고 뛰었죠. 3번, 4번, 5번 이렇게 하니까 벌써 어디 근방으로 갔어요? 0 근방으로 갔단 말이에요.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값인데 그 움직이는 정도를 크게 할 것이냐 적게 할 것이냐. 이 값을 적절하게 조절하면 반복 횟수를 줄이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러닝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뭐 얘를 함수로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뭐 러닝 레이트 바꿔가면서 유닛 위치 바꿔가면서 이런 것들을 파라미터로 줘가지고요. 아니면은 여기 반복 횟수 같은 거, 반복 횟수나 러닝 레이트 같은 것들을 파라미터로 둬서 이거를 함수로 만드시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네, 경사활용법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컴퓨터한테 시키는 거예요. 이 함수의 최소값이 어디냐를 네가 찾아라 라고 시키는 거예요. 시킬 때 정확한 값은 아니더라도 컴퓨터한테 똑같은 작업을 시키는 거죠. 반복문을 시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작업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금방 찾아가기도 하고 천천히 찾아가기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